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등 한국사 정보 오늘 제4탄 조선 탐방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스미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렇게 조선 탐방 4탄으로 우리 윤건능에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조선의 건국 과정은 네네. 고려 말에 네. 고문 세족들이 네네. 쌀과 곡식들을 네. 이제 귀족들이 많이 빼앗아 가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력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네. 이제 신흥 무인 세력과 네. 신진 사대부들. 사대부들이 힘을 합쳐서 예. 위화도 해군을 통하여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가 육릉 앞에 와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한 문제 내고 가겠습니다. 와우. 자, 다음 중 우리 조선시대 때 서울로 불리운 곳이 아닌 곳은 이런 문제입니다. 서울이요? 예. 첫 번째 위례성, 두 번째 2번 한성, 3번 한양, 4번 경성, 5번 금성입니다. 자, 몇 번일까요? 5번. 5번. 금성은 어디의 수도였나요? 그럼? 신라의 수도요. 예, 그렇죠. 경주, 신라시대 때 경주를 얘기하는 곳이었죠. 네. 예,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조선시대 하면은 가장 번성했고, 조선시대 때, 가장 융성했던 왕을 뽑자면은 세종대왕과 정조를 뽑습니다. 네. 그럼 세종대왕과 정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세종대왕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네네. 세종대왕은 태종의 네. 첫 번째 아들로서 네네. 이제 과학기술도 뛰어났고 예. 국방기술이나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났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예. 권능에 모셔져 있으신 정조는 네네. 정조는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도세자의 네, 아들로서 예. 정조는 이제 뛰어난 이제 실력과 예. 여러 가지의 이제 겸비한 분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뭐 조선 후기에 뭐 실학사상이나 아니면 새로운 또 실사구시를 표방하는 어떠한 상공업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었던 그런 임금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조선 왕릉에 해당하지 않는 능은 골라주시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세조의 능인 광릉, 두 번째 태종의 능인 헌능, 세 번째 세종이 계시는 영릉, 네 번째 정조가 계시는 건능, 다섯 번째 문현왕이 계시는 문영왕릉. 몇 번일까요? 5번. 5번. 문현왕은 어느 시대의 왕이죠? 백제시대. 빙고. 두 번째 문제까지 다 맞히셨네요. 자, 그러면 일단 두 문제까지 맞췄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질문도 같이 가볼까요? 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은 조선시대 때 사실 외세의 침략을 우리가 많이 받았었죠. 네. 그러면 그 조선시대 중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임진왜란은 선조가 왕일 때 일어난 네. 전쟁인데 네네. 지금의 일본이 외구가 예. 이제 임진왜란에 이제 쳐들어와서 네.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네. 전쟁이었는데 예. 다행히 이제
이제 의병들이랑 네네.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예. 이제 바다에서 네네. 광선을 이용해서 잘 막아주시고 해서 임진왜란의 승리를 거두었는데 네네. 하지만 그 얼마 안 돼서 병자호란이라는 네네. 이제 새로운 나라의 후금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예. 후금이 이제 명예 이제 그거를 물리치고 네네. 이제 그 나라가 청이 되었는데 예, 이제 후금에서 이제 청이란 나라로 바뀌게 되죠. 네, 그 청에서 이제 예. 예. 우리 나라한테 공격을 이제 해오는데 예. 예. 우리나라는 결국 그거에 대한 임진왜란으로 인해 준비가 아직 덜 된 상태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조선시대의 예. 전쟁으로 예. 안타까운 사건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죠. 그 역시나 뭐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뭐 경제고 모든 면에서 피폐화가 됐고 또 더불어서 얼마 또 되지 않아서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의 위기가 더 아주 닥쳐서 힘들어진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때 외국과 전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임진왜란, 네. 2번 병자호란, 3번 병인양요, 4번 신미양요, 5번 갑신정변. 5번. 5번 갑신정변은 뭐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제 개혁을 하자는 네네네. 이제 사람들이 예.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예. 3일 만에 끝이 났다. 아,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갔던 네, 예, 이제 개화를 주장하는 뭐 김홍집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갑신정변에서는 김옥균을 위시로 한 박영호, 서광범, 서재필 이런 분들이 새로운 또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했지만은 나중에는 외세가 또 끌어들여졌고 또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조선이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세 번째까지 봤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질문은 또 이동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동해 보실까요? 인정해 보실까요? 네,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조선시대 때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조선 전기에는 네네. 이제 성리학이라는 유교, 예, 유교 사상. 유교 사상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네네. 이제 신분 사회가 이제 예. 심해졌고, 예. 하지만 이제 조선 후기에는 실학이라는 네네. 이제 새로운 학문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네네. 이제 예와 그런 걸 공정을 하는 네네.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네, 예, 그러면 그 사상적인 거로는 사실은 불교는 좀 개인의 어떤 성찰이나 깨달음을 주로 하는 종교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유교로 말할 것 같으면은 개인의 어떤 삶이나 어떤 가치관 그리고 사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교적인 덕목으로는 국가에 충성하고 나라에 효도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국가나 사회, 단체를 더 위하는 그런 쪽에 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면 조선 후기에 들어서 발달했던 문화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네, 조선 후기에는 네네.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전쟁들을 예. 겪으면서 네, 그거를 그렇죠. 이제 회복하는 네. 시간 동안 경제에 대해서 예, 이제 예. 여유로워지고 하니까 예. 이제 사람들이 예. 이제 문화에 대한 걸 이제 하는데 이제 그걸 서민 문화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서민 문화가 네. 발달하게 된다. 칼놀이, 네. 판소리, 예, 그다음에 예. 풍속화, 예. 그다음에 뭐 한글 소설 아, 이런 것들이 부류를 어. 이제 즐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또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네, 네, 그러면 이번에 같이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교 성리학에서 말하는 사단이라고 그러죠. 네, 인의, 예지, 신, 오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거기서 말하는 그 사단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죠. 네,
자, 이 중에서 4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네. 1번 측은지심, 2번 수호지심, 3번 사양지심, 4번 십이지심, 5번 일구월심. 몇 번인가요? 5번? 5번? 일구월심? 네. 네, 정답입니다. 우와. 무언가를 많이 간절히 바라는 걸 일구월심이라고 그러죠. 네. 4단을 우리가 보면 실제로 이제 사대문을 조성할 때에도 흥인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 숙지문이라고도 예전에는 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을 조성했다고도 말을 하는데요. 측은지심 하면 뭐죠? 몰라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을 보면 사람이 그거를 측은하게 느낀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수호지심은요,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사양지심은 어떤 내가 사회에서의 행동에 있어서 겸손함을 표현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한다. 십이지심, 옳고 그름을 이치를 깨닫고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4단이 나오게 되죠. 네. 자, 아무튼 정답 일구월심 맞췄습니다. 네. 자, 그러면 4문제까지 맞췄는데요.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이동해 볼까요? 네, 건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우리 장소인 건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동해 보시죠. 네. 네, 지금 도착한 곳이 건능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계속해서 그러면 5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시대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조선시대 경제는 네, 이제 정조 왕이 들어서면서 이제 실학이라는 그렇죠. 실학이라는 학문도 등장을 하게 되고, 등장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상공업이라는 예, 예. 그런 걸 또 우수히 됐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제 생활은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수원 화성도 건설하게 되고, 네. 실제로 이제 수원 화성과 더불어서 당시에 이제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실학자들이 많이 대두가 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실학자들과 함께 새로운 또 조선이란 나라를 또 번영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 경제생활 중에 이번에 연결을 해서 다음 중 조선 후기에 실학자가 아닌 사람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그럼 1번 정약용, 2번 홍대용, 3번 박지원, 4번 박제가, 5번 흥선대원군. 몇 번일까요? 흥선대원군. 오, 정답. 그렇죠. 정약용 이후에 일테면 당시에 이제 실학사상이 번성되면서 이제 정약용의 어떤 사상, 그리고 박지원의 열하일기, 박제가의 북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 실사굿이라고도 하죠. 네. 그런 실학사상들이 이제 정조 이후에 많이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우리 조선이 다시 한번 번성을 이룰 수 있는 제2의 르네상스라고도 하죠.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조선 후기에는 네네. 이제 수원 화성도 완공하고 네. 탕평비까지 건립을 하면서 예예. 그렇게 좀 잘 풀리나 싶었는데 예예. 하여간 1866년에 네. 병인양요라고 프랑스가 이제 강화도로 침략해 온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해와서 예. 그 안에 직지신체 요절이나 예예. 이제 주장각 예, 외교 장각에 있었던 네, 그런 거를 이제 프랑스한테 뺏기게 되고, 그다음에 예, 이제 5년 뒤에 이제 미국이라는 예, 예. 미국이 이제 예,
강화도로 또 침략을 해서 그거를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신미양요가 또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고 또 이제 5년 뒤에 예. 이제 일본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통상을 요구하며 예.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조약이라고는 하지만 불평등 조약이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조선 내에서도 네. 갑신정변이라는 개혁하려는 네. 그런 이제 세력들이 나타나서 좀 김홍직과 네. 또 그 다르게 또 김옥균. 그거는 이제 얘기했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혼란스러웠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되게 뭐 사회 모습이 좋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변화가 심했던 네. 조선 후기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문제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선 후기에 일어난 사건, 변화가 아닌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니까 집중해 주세요. 네. 자, 1번 후원 화성 건설, 2번 실학의 등장, 3번 갑신 정변, 4번 동학 농민운동, 5번 3.1운동. 자, 정답은 4번? 4번 동학 농민운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땡! 되겠습니다. 3.1운동은 언제인가요? 3.1운동이 조선 아닌가요? 3.1운동은 대한제국을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있고 난 뒤에 바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죠. 1897년에 네,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어난 것이 3.1운동이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그러면 총 6문제 중에서 5문제를 맞췄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와.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조선 한국사 정보 조선 탐방 이렇게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오늘 조선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네네. 이제 건능과 육능이 펜스 때문에 못 가서 좀 아쉽긴 했는데 예, 우리가 안에 위에 올라가 보지는 못해서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스미스와 저 케빈도 모처럼 이 윤건능 쭉 산책로를 걸으면서 많이 이제 즐거운 추억도 갖고 또 조선의 역사를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초등 한국사 정보 5탄. 다음엔 어디죠? 대한제국. 네, 그렇습니다. 대한제국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